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자, 초등수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년별로 약점이 될 수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학년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 덧셈과 뺄셈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 덧셈과 뺄셈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학년 수학에서의 덧셈 뺄셈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을 배워요. 하지만 1학년 때 이렇게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과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된 상태로 넘어왔다면 2학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학년에서는 그럼 어떤 단원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원은요, 2학년 1학기 세자리수라는 단원이에요. 그 제목을 딱 들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 뭐 세자리수 쓰고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수의 크기나 그 각 세자리수에 대한 각 자리의 자리값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27이라는 수를 쓸 때도 그냥 2, 0, 7 이렇게 20과 7을 써서 2, 0, 7이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자리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 그 세자리수의 의미, 각 자리의 숫자가 갖고 있는 수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52라는 수와 542라는 수에서 똑같이 숫자 4지만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 4는 400을 나타내고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4는 40을 나타낸다. 이렇게 같은 수지만 이 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내는 값은 전혀 다른 값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잘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자리수를 올바르게 이제 쓰고 읽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두 번째 약점 단원으로 제가 뽑은 단원은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나오는 곱셈과 2학년 2학기 2단원에서 나오는 곱셈국어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곱셈이 이제 2학년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곱셈을 배우는 학년인 2학년이 되게 중요한 학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2학년에서 배우는 곱셈은 우리 아이들 이제 기계식으로 막 곱셈 연습을 해서 답을 구하는 연습을 시켜라.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곱셈을 왜 배우는지, 곱셈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수 여러 가지의 이제 수를 셀 때 10개씩 묶어 세기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2를 10번을 더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10번을 더하는 것보다 2 곱하기 10을 하는 게 더 편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을 배우는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곱셈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곱셈도 똑같이 곱셈이지만 이게 이제 곱셈을 나타내는 의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를 10번을 더한다.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동수 누가의 원리에 의한 곱셈이 있고, 2의 몇 배, 이렇게 배를 나타내는 곱셈의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곱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 아이들이 곱셈의 원리와 곱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가 된 상태에서 2학기에 나오는 곱셈 구구를 외우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2회단부터 9회단까지 9구단 외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필요성과 원리를 알고 나서 곱셈 구구를 외울 때 곱셈의 규칙을 조금 먼저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곱셈의 규칙이 조금 쉬운 2회단과 5회단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규칙이 조금 비슷한 단끼리 모아서 3회단과 6회단, 4회단과 8회단, 그 다음에 7회단, 뭐 9회단 이런 식으로 곱셈의 규칙을 조금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세 번째 약점 단원으로는요, 2학년 2학기 4단원에 나오는 시각과 시간이라는 단원을 뽑았습니다. 시각과 시간은 실제로 이제 시계와 시간 보기를 나타내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흔히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아이 어려서부터 시계 보기 잘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시각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면, 나는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서
먹어서 30분 동안 밥을 먹었어요 라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8시 30분은 시각의 개념을 나타내고 30분 동안 밥을 먹었다의 30분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분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시각과 시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아이에게 시각은 어떤 그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는 의미고 시간은 그 시각과 시각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시각과 시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주는 게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면 모형 시계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시계 보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시계에서도 1부터 12가 나타내는 숫자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시계에서는 육십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아이들이 이거 되게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에서의 숫자의 의미, 시계에서 짧은 바늘이 나타내는 의미, 긴 바늘이 나타내는 의미 이제 이런 것들 한 번씩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학년 수학에서 우리 아이들 점검이 필요한 단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저는 다음번에는 이제 3학년 수학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점검이 필요한 단원은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